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에 자라는 특이한 품종 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주로 봄, 여름, 가을까지 성장하고 겨울에 수명기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참 특이한 품종, 겨울에 자라는 아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역시 방울복랑금입니다.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부는 9월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성장을 하는 품종입니다. 방울복랑금 이외에도 원종복랑금도 겨울에 자랍니다. 겨울에 자란다기보다는 찬바람이 부르면 서서히 수면에서 깨어나서 뿌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아마 이 방울복랑금 자체가 약간은 추워야지만 서서히 정신을 차리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자체도 여름에 비실비실했던 그런 모습은 없고 이렇게 건강하게 잎이 커지는 그런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 몇 번을 말씀드렸던 품종인데요.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다른 얼굴로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 가지 세력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세력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비어 있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렇게 왕성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원종복랑금, 그 다음에 방울복랑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겨울 그러니까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관수량을 2주 간격으로 주면 하엽 없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대품을 만들 수 있는 참 매력적인 아이들입니다. 가격대도 많이 착해졌기 때문에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가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000원, 20,000원에도 구입을 할 수 있는 아주 이제 국민이가 돼버렸는데요. 이 번식 자체도 좋고 성장에도 아주 왕성한 성장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초보님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울복랑금도 가격대가 아주 많이 착해졌는데요. 저희 사장님이 문자로 30,000원에 판매를 한다는 문자까지 올 정도면 아주 가격대가 많이 낮아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올해가 아마 방울복랑금을 키우기가 가장 좋은 시기이며 아마 지금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이 아주 가장 키우기가 무난한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원종복랑금을 아주 좋아합니다. 방울복랑금도 좋아하지만 원종복랑금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성장이 아주 빠르기 때문입니다. 빠르기도 하고 자구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구가 많이 나오고 커팅을 해도 방울복랑금처럼 그렇게 보기 싫지 않기 때문에 이 금을 한번 금에 대한 매력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원종복랑금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대품 사이즈도 10만원 정도면 아주 큰 사이즈를 구입하기 때문에 나는 큰 사이즈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방울복랑금 자체를 한번 구입을 해서 키워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 찬바람이 불수록 이렇게 색이 더 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번 키워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늘에 두었는데도 이렇게 색이 잎 라인을 타고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동용종은 라우이입니다. 라우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백분이 아주 강하게 물드는 아주 아름다운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꼭 여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우이 같은 경우는 이 백분이 아주 진하게 드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백분이 지워지는 것을 싫어해서 약이나 아니면 물도 위에서 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겨울이 깊어갈수록 이 진한 색이, 진한 백분이 더 눈에 들어오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는 하영종, 여름, 봄, 가을,
자란다라는 그런 정보가 많기도 했는데요. 제가 키워본 바로는 겨울에 더 잘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겨울에는 이 안쪽으로, 백분 안쪽으로 이렇게 곶감색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백분과 하얀 백분과 곶감색이 마주하면 그 어떤 다육이보다도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우이 같은 경우는 단점이 이 무름병이 잘 오기 때문에 이 참 집 안에서 키우기가 약간 힘들 수 있는 품종이긴 하지만 그 겨울 같은 경우 창문을 한두 시간 열어둠으로써 이 환기를 시켜서 키운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이 키울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라우이 같은 경우는 뿌리 손질을 1년 단위로 해 주셔야지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요. 이 묵은 뿌리가 오래 지속되면 이 아이가 이 다른 아이와 다르게 얼굴을 줄여가는 그런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 주시고요. 라우이 같은 경우는 화분 크기에 맞춰서 성장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크게 키우시고 싶은 분들은 화분을 좀 크게 쓰고 상토 성분을 좀 많이 거름 성분을 많이 넣고 키우신다 그러면 아주 풍성한 얼굴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샹그릴라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 왕성한 성장을 할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직접 키워보니까 이 아이도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성장을 아주 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금 성장을 하는 단계라서 전체적으로 이 붉은빛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서서히 이렇게 살포시 잎 가장자리로 해서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성장은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가구 또한 왕성하게 다는 품종이기 때문에 아직 키우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샹그릴라 또한 뿌리 손질을 1년 단위로 해준다 그러면 풍성한 군생으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주기는 샹그릴라 같은 경우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추운 1월 중순서부터 2월까지만 빼고는 3주 단위로 이렇게 물을 줘도 충분히 잘 자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동용종 겨울에 자라는 품종이라고 해도 12월부터 그 다음에 3월 초까지는 물을 한 달 간격으로 주는 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다육이는 리톱스나 코노 계열의 아이들입니다. 지금 한창 꽃대를 물고 있거나 꽃대가 지고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리톱스 계열 아이들 같은 경우도 겨울에 왕성한 성장을 하는 대표 품종입니다. 탈피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서히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탈피를 할 때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완전하게 탈피가 된 후에 물을 줘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굳이 탈피하는 과정에서 물을 줘서 무름병으로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꽃대가 올라왔을 때 수정을 해서 씨앗을 발아해도 좋으니까 씨앗을 발아해서 그 다음에 봄에 파종을 해도 예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마 립톱스를 키우는 그 큰 재미가 아마 파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재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립톱스도 겨울에 잘 자라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립톱스 외에도 이렇게 코노 같은 아이들도 겨울에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물을 3주 간격으로 주시되 겨울 아주 추운 1월부터 그 다음에 2월 말까지는 한 달 기간으로 해서 물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겨울에 잘 자라는 아이 바로 에오니움 속입니다. 에오니움에는 많은 품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 흑법사나 청법사 아니면 캐시미어 철화 각종 이런 수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아주 잘 자랍니다. 겨울에 잘 자란다고 해서 아주 추운 영하권으로 내려갔을 때 물을 듬뿍 주면 뿌리가 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셨다가
아주 추운 날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겨울에 자란다 그래도 땅이 어느 상태에서 물을 주면 결국은 뿌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걸 좋고요. 이렇게 캐시미어나 아니면 흑법사, 청법사 이런 잎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지만 겨울만큼은 햇살이 가득한 곳에서 키운다 그러면 더욱 풍성하게 얼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어님속 같은 경우는 다른 다육이와 다르게 아주 대품으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화분을 조금 크게 쓰고 물은 2주 간격으로 주시는 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중순서부터 2월 말까지는 한 달 간격으로 물을 주는데 물은 화분에 한 중간 정도, 반 정도 적게 준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캐시미어 철화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면 아주 관엽만큼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대표 품종이기 때문에 관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캐시미어 철화나 이 에오님속 이 품종을 키워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째 멕시코 자이언트입니다. 이렇게 겨울에 자라는 품종들을 보면 거의 이렇게 잎 표면에 백분이 서복히 내려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백분이 앉아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대부분 겨울에 찬바람이 불 때 아주 잘 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 자이언트 같은 경우도 라우이와 약간 성장하는 게 비슷한데요. 다 이제 잎이 라우이 같은 경우는 둥글지만 멕시코 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이 길다. 한때는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던 이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워낙 대품으로 자라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노지에서 키우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멕시코 자이언트 한때는 가격대도 높았는데 현재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멕시코 자이언트 자체가 무던하게 크는 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8번째 소인재와 유적곡입니다.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분재식으로 키울 수 있는 아주 멋진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겨울에 찬바람이 불면 잎이 성장을 하는 겨울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소인재 그 다음에 유적곡은 약간 이름이 좀 다르지 생김새는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이 외에도 댄섬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댄섬도 겨울에 성장을 하는 아주 멋진 품종인데 소인재, 유적곡, 댄섬은 분재식으로 키워도 아주 멋진 품종입니다. 성장도 아주 무던해서 물만 잘 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키울 수 있고요. 특히 유적곡이나 소인재 같은 경우는 이 표면이 찐덕찐덕하기 때문에 병충해 또한 잘 오지 않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집이 그늘지거나 아니면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키우면 아주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번째 금왕성과 부용입니다. 지금 얼굴 보이는 아이는 금왕성인데요. 아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겨울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잘 자라고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두어야지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고요. 너무 더운 곳에서는 이 줄기가 고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아이만큼은 시원한 그늘에서 여름을 보내고, 겨울 같은 경우는 햇살이 좋은 데서 키워야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울긋불긋한 얼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기에는 물을 2주 간격으로 주는데요. 이 금왕성 자체가 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뿌리는 대략적으로 한 1년 단위로 뿌리 손질을 해주면 좋은데, 이 금왕성이나 부용 같은 경우는 이 생장점에서 꽃대가 나오기 때문에 꽃대 손질을 할 때 제대로 손질을 해줘야지 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좋습니다. 꽃대를 잘못 건드리면 그 부분이 고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금왕성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좀 온다라는 게 좀 단점입니다. 깍지벌레만 조심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 겨울 아이입니다.
수연입니다. 수연 또한 여름에도 성장을 합니다. 봄, 가을, 겨울 성장을 하는데 수연만큼은 추운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가 가장 매력적인 얼굴을 보여주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부터 잎이 짧아지면서 두꺼워지는데요. 두꺼워지면서 물의 반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이 화려한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수연을 한번 키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연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좀 잘생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방약을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쳐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한번 잘 찾아보시면 이런 유명 사이트 같은데 잘 찾아보시면 가격대가 한 6,000원 정도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성장기에도 대략 한 3주 간격으로 물을 주면 웃자람 없이 예쁘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한번 키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몰 라우이 울리카타 카바나입니다. 이 아이 또한 이 겨울에 자라는 품종입니다. 겨울에 자라고 라우이랑 이 자라는 특징이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단 다른 점이 꽃대가 아주 잘 올라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뿌리가 한번 이게 데미지를 입으면 잎이 그렇게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도 한 달에 1년에 한 번은 뿌리 손질을 해주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는 품종입니다. 라우이처럼 잎이 크게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지만 이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귀엽게 키우는 것도 이 아이의 매력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0번째 라울입니다. 라울 같은 경우도 찬바람이 불면 성장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는 대표 품종입니다. 그러나 이 라울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추위에 약해서 이 냉해를 잘 입습니다. 근데 냉해를 입는데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참 키우기 애매한데요.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생육 온도가 영상 한 2도 아래만 떨어져도 냉해를 입기 때문에 신문을 가장 먼저 덮어줘야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입니다. 이 지금도 한 3주 간격으로 물을 주면 잘 자라기 때문에 이 겨울 화려한 단풍을 보고 싶다면 라울만큼은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줄기가 길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은 긴 화분에 심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항아리 화분도 괜찮고요. 길다란 호리병 모양의 화분을 쓴다 그러면 오랫동안 멋진 수영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또한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 4월까지는 예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이 아이가 더울 경우, 아주 더울 경우 뿌리가 멈추기 때문에 과도한 수분 공급은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는 가장 아주 위험한 부분입니다. 특히 겨울 또한 너무 차가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2월 정도에 물을 과도하게 줬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보리는 한 12월부터 1월 중순 그 다음에 그 한 달 간격은 물을 안 주시고 3월 들어서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아주 건강한 옥색을 보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보리는 묵으면 아이보리색이 납니다. 아이보리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물을 드는데요. 이 아이보리는 이 물을 좋아하는데 물을 안 줄 경우 잔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잔뿌리가 나는 부분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보리는 대략 분갈이 시기는 한 6개월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두들레아 합니다. 동용종이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드리기가 좀 시간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좀 지겨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으로 두들레아라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레드온빛이나 이렇게 글라우카스 초록빛 녹색 두들레아입니다. 초록빛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겨울에 성장을 하는 대표 품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키피덤 또한 지금 찬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분이 가득한 아이들이 겨울에 잘 자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름 빼고는 아주 무던하게 자라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두들레아가 아직 없다면 키우기 쉬운 파리노사나 아니면 초상, 노마 같은 애들로 구입해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캐스피토사나 에들리스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도 고급진 얼굴을 감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두들레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마 같은 경우는 이 한때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가격대가 많이 낮아진 이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마는 다른 두들레아 못지않은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격도 착하고 두들레아의 매력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아주 명품 다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아이는 아무래도 이 번식이 잘 되는 화이트 그린이 지금 가장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비싼 파키피덤과 화녀 블러처스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화녀 블러처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경과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 그린을 잘 키우고 싶다면 그늘이 잘 두고 여름에 아주 높은 온도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키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들레아들은 겨울에 아주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겨울에 잘 자라는 식물을 키우고 싶다면 두들레아들한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